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중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주역교실 시간입니다. 다섯 유용모 선생님의 YMCA 금요연경반과 현재 김웅호 교수님의 이화여대 일요연경반에 이은 3대째 이어지는 연경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35번째 즉 35편입니다. 제 35강으로 제목은 혁명과 새나라의 건설. 상당히 제목이 아주 진지하고 뭐랄까요, 아주 그 시대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제목 같습니다. 오늘은 49번째 편의 괴인 태화역 괴와 그리고 50번째의 괴인 화풍정 괴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 태화역 괴와 그리고 화풍정 괴를 좀 설명해 주시죠. 괴가 64개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49번째 50번째 상당히 많이 갔어요. 네. 이제 거의 뭐 한 70%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 64개 중에서 그거를 크게 넷으로 나누면 또 수신에 관한 게, 치국에 관한 게, 제가에 관한 게, 평천하에 관한 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태화혁, 화풍정, 혁명과 나라 새나라 건설했으니까 치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시국이 그냥 변화가 변화무쌍한 시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나라를 건설하느냐 이런 그런 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혁이라고 하는 그 태화 바다에서 갑자기 불솟아난다. 이거 우리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보통 보면 요즘 같은데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에서 바닷속에서 용암이 터져가지고. 화산이 터지고 뭐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죠. 그런 사건, 인시던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그런 사건을 다루는 게 혁괴라 이렇게. 또 우리 지난 3년 전에 2019년엔 코로나가 나와서 2000년, 2021년, 22년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는데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어떤 이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갖다가 과정 철학에서는 그런 현실 사건, actual occasion 그런 actual occasion 그런 표현으로 쓰는데 태화혁은 그런 사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코로나 전문가도 그 아주 그 태화혁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인류가 수상에서 생활하다가 육지에 상륙한 이래로 그 자연을 많이 훼손했잖아요. 바로 수억 년 만에 일어나는 자연의 대반격이 코로나다. 그 어마어마한 거죠. 수억만 년에 잠잠히 인류에게 지배당하고 훼손됐던 자연이 인류를 향해서 대반격을 가한 거다. 그리고 이 태화혁 같은 혁혁한 이런 사건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혁인데. 맞습니다. 그런 혁을 겪고 나면 또 뭔가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거를 또 화풍정 하는 것은 이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건설할까 하는 그런 문제라 해서 오늘은 그런 나라와 새 시대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같은 혁명과 새나라의 건설 이거를 태화혁, 화풍정으로 표시한 거죠. 그럼 먼저 태화혁을 제가 그 한자로 읽고 그리고 한글로 푼 다음에 우리 평산 선생님의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화혁입니다. 혁, 이일, 내부, 원형이정, 회망. 혁이란 변혁의 순간이다. 지난 날을 끝내고 새날이 되어야 마침내 진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야 원형 이정이 되고 회한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혁이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돌발 사건이 터지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8.15 해방 6.25 뭐 코로나 이런 것들 4.19 혁명 5.16 뭐 이런 5.16 5.18 뭐 그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건들이 터지죠. 그런 사건이 터진 그런 날을 여기서 2일 한자로 이미 이자인데
어떤 데는 뱀사로 하기도 하고 자기 기자로 해놓고 글자가 뱀사나 자기 기자나 이미 있잖아 이렇게 글자가 비슷한데 하여튼 여기서는 그냥 이로 읽어서 이미 딱 어떤 그 사건이 터진 그런 날을 이일이다. 그런 날을 이미 우리가 또 지나면 새 시대가 새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또 본 제자리니까 원형이정 뒤에서 말하는 원형이정으로 그렇죠. 원형이정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그동안의 모든 그 모순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다음 구절입니다. 단활, 혁, 수화상식, 이녀, 동거, 기지, 불상득, 왈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단활, 혁이란 변혁이다. 물과 불이 서로 맞서 그치게 한다. 두 여자가 같이 사는데 그 뜻이 서로 다르다. 말하자면 변혁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택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고 화는 불이고 물불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이고 그렇죠. 서로 상극이죠. 택이라고 하는 것은 막내딸이고 또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딸이고 그러니까 두 딸이 있는데 서로 입장이 다르고 서로 뭔가 마음이 안 맞다 이거죠. 물과 불이 안 맞듯이 그럴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날 그렇게 서로 모순이죠. 그러니까 모순이 있을 때는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날 때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이 물은 불로 변화시키려고 불은 물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물이 불로 변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 또 불이 물로 변하는 사건도 있고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나나 그럴 때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연기론이라고 그러죠. 연기 어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런 어떤 그 인연에 따라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런 사건들을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또 풀이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두 여인이 있는데 전혀 또 뜻이 다르다 할 때는 또 의견이 다르다는 뜻도 있지만 그 운명이 전혀 다르다는 그렇죠.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같은 버스에 타고 있어도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고 전혀 서로 다른 그 길이 달라질 되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의 하나의 사건의 특징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같은 차에 타고 가도 운명은 다를 수 있다. 이게 그 혁익 같은 사건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이일 내부 혁이 신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날을 그치고 새 날이 되어야 진실해진다. 변혁을 통해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어서 문명이열 대형이정 진리의 빛으로 기뻐하며 크게 형통해서 바르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겪으면 사회가 전혀 또 새로운 사회로 변하듯이 또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건을 겪으면 개인의 인격도 또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어떤 각 개인으로 말하면 사람은 살면서 어떤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이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진리를 깨닫는 또는 진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건이 돼가지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일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형이정 이렇게 됐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전혀 새 사람이 돼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어려운 일이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겪고 또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더 큰 인격으로 또는 더 좋은 사회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대형이정. 어느 때든지 사건을 만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살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보면 맹자나 성경에도 신은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대형이정이겠죠. 그래서 큰 사건이나 고난이 터지면 거기에 승복해가지고 그냥
그 뭐랄까 자기 자신이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네. 그걸 극복하고 이거를 네. 하나의 크게 대형 이정의 네. 계기로 만들어야 그렇죠. 진정한 발전이 있고 네. 개개에 있는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나라도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고 네. 새 나라가 건설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겠죠. 네. 네. 다음 구절입니다. 혁이당 귀해 내망. 쉽게 설명하면 변혁이 되어야 마땅하게 되니 그 해완이 이내 없어진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천지혁이 사시성 하늘 땅의 변혁으로 사계절이 이루어진다. 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그 혁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새로워지는 내가 새로워지는 것 네. 그거이 중요하죠.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래 그동안에는 내가 여러 가지 세상 작은 일에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살았는데 예.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내가 넘어설 수 있을 만큼 큰 사람이 됐다. 하늘 땅도 늘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늘 사시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네. 봄이 오면 여름, 여름이면 가을. 변화되는 건 거의 힘들고 괴롭지요. 늘. 그렇죠. 그러나 그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발전이라는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 이름 사시라고 하는 변화, 천지가 늘 변하듯이 그 변화를 보고 우리도 늘 이름미량 변화의 도를 붙잡고 그래서 우리 변화의 도를 붙잡고 변화와 일체가 돼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일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일도라고 하는 게 원효가 일도 출생사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생사를 벗어나는 길이 일도다. 맞습니다. 그 일도가 뭐냐? 이름이량이다. 예. 예, 이름이량이다. 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죠. 저 하나의 사건이죠, 우리 그렇죠. 인류한테. 예수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 사건이라고 역사적인 그러죠. 사건, 예수 사건. 예수라는 사건도 그 지금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어두운 때, 캄캄한 때, 역사의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 나타난 빛이 예수 사건이다. 빛이 맞습니다. 그런 사건을 갖다가 유교에서는 무국이태극 또 그렇게 표현도 하죠. 무국이 태극. 네, 무국 하는 것은 무가 극에 달했을 때 태가 또 이렇게 나타나서 태극이 된다. 가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새로운 생명의 또 빛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태극도설에도 네. 무국이 태극이요. 네. 점점점 하고 고지사생지설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죽어야 새로운 게 네. 태어나고 네. 생명의 빛이 태어난다. 네. 이렇게 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탕무혁명 순호천 이응호인 혁지시 대의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탕과 무의 혁명은 하늘의 뜻에 따르고 백성의 뜻에 응한 것이다. 혁명의 때가 중요하다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이제 탕무혁명. 탕무혁명.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혁명이 이제 나온 거죠. 네네. 그 전에는 탕무 하는 것은 탕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렇게 역사에서 하은주 한나라가 있고 상나라가 나오고 그다음에 준나라가 이렇게 3대가 이렇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라에서 마지막 거리라는 왕이 나타났을 때 가장 포악한 왕이 있는데 그때 탕임금이 나타나서 그 거를 멸하고 이제 탕나라를 멸하고 이 상나라를 새로운 상나라를 건설했다. 그리고 무왕이라는 사람은 또 이 그 은나라의 그 상나라의 그 주왕이라고 그러죠. 그게 달았을 때 주나라 주자가 아니라 이 폭군주 주왕이 이제 폭군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무왕이 나타나서 또 혁명이 일어나고 선이 나고 완전히 이제 주왕조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렇게 천명이 이제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왕조가 뒤바뀌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순호, 천이, 응호, 인 하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그 응한 것으로 이 혁명이 일어난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혁명의 때라고 하는 것 그거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야 사건의 순간처럼 아주 중요한 것은 없는데 그 사건의 순간에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거의 혁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의 뜻에
따르고 예. 백성의 뜻에 응하는 것이 순리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혁명의 때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또 이어지겠습니다. 상활 택중유화 혁 군자의 치력 명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활 바닷속에 불이 있음이 혁이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 지나간 역사를 바로잡고 오는 때를 밝힌다. 바로 택화혁의 결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군자가 그 택화혁을 보고 이 역사라는 게 지난 사건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사건들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서 그 역사의 의미를 깨닫고 여기서 치력, 이게 역사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때를 밝힌다. 명시, 그렇죠. 천명. 그 때의 의미를 시대의 네. 흐름과 그 방향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군자다. 네.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천명을 제대로 알고 네. 그에 따라서 역사를 이해하고 알아야만이 네. 우리들이 시대의 흐름과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택화역을 마치고 새나라를 건설하는 화풍정으로 가겠습니다. 네. 50개의 화풍정은 위에는 불이고 네. 아래는 바람이 화풍정인데 여기서 네. 정자라는 거는 가마솥이잖아요. 그렇죠. 가마솥. 그러니까 가마솥 정자. 그 가마솥은 이게 하나의 뭐라고 나라, 네. 마을, 네. 이 인간의 거주지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경복궁이나 중국의 자금성에 가보면 그 국가를 상징하는 커다란 가마솥이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 전설에도 나오죠? 네. 가마솥, 우임금이 가마솥을 9개나 만들었다. 네. 그 이제 그 의미가 뭘까 했을 때 이제 그 천하를 9개의 나라로 9개 이루어진 나라로. 이제 제국을 구주로 나눠진. 구주로 나눠서 네. 9구주가 된 그런 나라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역에서도 여기 나오지만 우임금이 9개 가마솥 9개 나라인데 일본에 가면 구주가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 본주가 있고 아, 예. 그다음에 구주, 예. 큐슈, 규슈. 그 혼슈. 예,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이 구주가 바로 여기 우리 천부경, 예. 주역, 9. 에서 나오는 9주, 예. 9주가 돼 있고, 그리고 한반도에도 9주가 있었다고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네. 여기서 딱 그야말로 이 화풍정에서 말하는 우임금이 가마솥에 9개를 만들었다. 가마솥을. 그래서 네. 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9개 나라. 네. 그러면 일본에 규슈가 구주가 있는 거나 우리 한반도에 구주가 있었던 거나 다 동양 철학이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홍범 구주 해가지고 홍범 구주. 예. 네, 네, 네. 9개의 범주. 구라는 숫자가 그렇죠. 이렇게 지금 완전수를 네.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솥이라고 하는 건 항상 나라 나라를 하면은 건설을. 그 국민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그렇습니다. 가장 큰 그래서 일이죠. 솥단지가 나라에 있어야 솥단지가 먹고 사는 거죠. 집도 솥이 예, 있어야 솥이 있어야. 집안이 되고 단체도 다 모든 그 모임의 중심에 그렇습니다. 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솥이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이제 그 화풍이니까 화라고 하는 건 문명을 말하는 문명, 거, 네. 바람 풍 하는 것은 교육을 말하는 거니까 네. 또 나라의 그 중요한 이게 기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교육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문명의 발달이고. 발전을 시키는 네. 거고 이게 두 가지가 밝은 문명을 길러내고 밝은 문화를 키워내는 그런 일이 결국 나라의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화풍정은 새나라를 건설하는 건데 불화는 문명의 발달을 의미하고 네. 그 다음에 바람풍은 네. 국가의 교육, 풍속, 풍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문명과 교육이 좋은 방향으로만 돼야 새나라가 건설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풍정을 한 구절씩 읽고 평산 선생님의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정, 원, 길, 형. 쉽게 설명하면 정은 국가의 상징이다. 나라의 근원이 있어야 길하고 형통하다입니다.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여기서는 지금 원, 길, 형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예, 말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원이라고 해서는 근본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고 길은 네. 모든 백성들이 행복해야 된다 하는 네. 거고 그 다음에 형 하는 것은 계속 문화가 발전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 세 가지 원, 길, 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갖춰야 될 조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구절입니다. 단왈 정상야. 쉽게 설명하면 단왈 정이란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거의 가마솥을 만들 때 이렇게 다리를 예. 세 발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장 안정된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정되게 하려면 발이 그렇습니다. 셋이 있어야 되는데 예. 세 발로 딱 두 발로 되면 뭐 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발이 돼야 세 발이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정되게 딱 바로 세워졌다 할 때 그걸 정립이라는 말을 정립이라는 쓰는데 말. 그 소자자를 쓰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이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귀는 두 개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솥을 만들면서 그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법도로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뭐 각 부분의 크기, 폭, 높이, 길이 같은 것들을 잘 요즘으로 말하면 설계를 잘 하고 그다음에 주조 과정을 또 그 과정도 공정도 잘 마련을 해놓고 그걸 법도로 이제 정해놨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솥이라고 하는 것은 상야 법상 어떤 상징을 말하는 거다. 네. 국가의 법을 상징하는 그런 예. 법상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네. 법의 상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말하자면 국가의 어떤 이미지를 국가라는 뭐다 하는 것을 예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하나 솥으로 이렇게 그렇죠. 드러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발 세 개 달린 예. 솥이 가장 예. 안정적이고 그게 국가의 예. 법상을 상징하는 거다. 그렇죠. 그게 예술적 표현이다. 예, 국가를. 현대적으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있어서 행정이 상권 분립해가지고 그래야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솥에 세 발 달린 네. 솥 정자를 할 때 네. 우리가 가장 쉬운 말이 예. 거리에서 청량하잖아요. 예, 그렇죠. 청량이 보면 세 발로 청량 돼 세 있어요. 점. 예. 두 발로 돼 있지도 않고 네 발로 돼 있지도 않고 다섯 발로 돼 그렇습니다. 있고 예. 이 측량이라는 건 뭐 우리- 오르막 내리막 어디서든지 딱 안정적으로 받쳐야 되는데 그 우리가 측량할 때 그 발이 세 발이 바로 이 세 발 달린 솥정. 카메라 삼각대도 카메라도 지금 삼각대. 삼각대가 돼 있습니다. 세 점을 가지고 있는. 네네 그렇습니다. 이어집니다. 이목 손화 팽임야. 쉽게 설명하면 나무로 불을 넣어서 음식을 삶는다입니다. 이제 새나라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솥의 기능이 그거에서 그 그렇죠. 속에다가 음식을 넣어가지고 예. 삶아가지고 그 삶은 음식을 모두가 다 맛있게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누자는 거잖아요. 즐기자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 이제 음식을 삶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내는 그 솥의 기능을 그 나라의 기능이라고 생각해 보면 예. 나라에 사는 사회에 있는 우리 사회인들이 다 그렇게 맞습니다. 뭔가 이게 익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나라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성숙한 시민을 길러내는 거, 그게 결국 또 나라의 몫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제 새나라 건설이 계속 진행됩니다. 네. 다음 구절입니다. 성인 팽 이향상제 이대평 이대팽 이양성인. 쉽게 설명하면 성인은 음식을 삶아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대인을 삶아서 성현을 봉양한다. 성인은 하나님께 제사, 대인은 성현을 봉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아까가 나라의 그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건데 그래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그 우리가 백성들이 배부르게 하는 거 문화가 맞습니다. 문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잘 교육을 해서 이제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그 문화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뿌리가 맞습니다. 이제 종교의 어떤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우리가 그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그 제사를 바치니까 제사를 바친다는 것은 그 근원을 나라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 말은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천손의 천손이지 않느냐 이런 의식을 우리가 길러주는 거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음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을 발전시키고 많은 성현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이제 그거 이제 크게 이렇게 늘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리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 어떻게 하면 학자들을 많이 길러내느냐
맞습니다. 이 두 가지 항상 나라의 근본 그 과제가 기본 과제가 그 두 가지란 것을 네.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문명 국가가 될 수 있고 네. 백성들이 잘 살게 되고 많은 네. 학자들이 또 나와가지고 네. 나라가 부흥한다 그런 뜻이죠. 이어집니다. 손이 이목, 총명, 유진 이상행, 득중 이웅 호강, 서희 원형. 쉽게 설명하면 겸손하여 이목이 총명하다. 온유함으로 나아가 위로 올라서 중을 얻어 강에 응한다. 이로써 근원을 통하여 발전하게 된다. 네. 그 양현이 좋은 그 현인들, 성인들을 이렇게 길러낸다고 했는데 네. 그 일을 제일 먼저 왕부터 대통령부터 솔선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이렇게 시민들이 다 이렇게 총명하고 똑똑하고 바르게 된다 할 때는 그러면 그건 그것도 다 왕의 탓이고 그래서 왕이 늘 본을 보여서 온유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다 포용해야 또 왕도 백성도 왕을 따라서 다 그런 온유한 맞습니다. 마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왕이 제자리에서 그런 제하에 있는 여러 현인들과 협력해서 온 나라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하면 그러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늘 전문가들 이렇게 전문가들의 말을 잘 듣고 서로 그 전문가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봅니다. 네, 그야말로 제대로 된 나라, 네. 제대로 된 대통령이 어떤 자세인가를 네. 설명을 해줍니다. 네. 드디어 화풍정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상활, 목상, 유화, 정, 군자의 정의, 응명. 쉽게 설명하면 나무에 불이 있는 것이 정의 모습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바른 지위를 얻고 천명을 응집한다. 이렇게 됩니다. 네. 나무에 불이 붙어 있다 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이 솥을 이렇게 끓이기 위해서 나무에 이제 불이 붙어서 모닥불이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도 있고 네. 또 나무에 이제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나무에 네. 불이 붙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항상 바른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 자기의 바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불이라면 불이 다 모아져 가지고 솥을 잘 끓일 수 있는 그 뜻을 응집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꽃이라 그러면 꽃을 피웠으면 이게 나무니까 그 나무 제 자리를 딱 지키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그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내가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네. 그것을 지금 군자는 이 괴를 보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을 바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풀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풍정의 네. 백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오늘의 시국관을 보는 눈을 네. 49번째 택하역 궤와 그리고 50번째 화풍정 궤에서 느껴야 될 것입니다. 역시 택하역 궤는 큰 사건, 즉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계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나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사건이 위대한 사람, 위대한 국가를 탄생시킨다는 알고 시국을 잇는 안목을 기르고 인내해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태극도설에서 말한 대로 무국이 태극이요 고지 사생지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어둠 속에서 밝은 생명의 빛이 떠오른다는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다음으로 50번째 궤인 화풍정은 화가 무엇입니까? 문명의 발전입니다. 네. 풍은 교육입니다. 네. 문명의 발전과 교육이 될 때 제대로 된 나라가 건설되고 또 무엇입니까? 화풍정의 정은 솥단지, 세발 달린 솥입니다. 네. 상권 분립이 잘 진행이 되고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경제를 발전시키는, 즉 뭔가 제대로 된 예. 경제 작동이 되어야 예. 그 항자산 항상심처럼 뜨뜻한 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리더는 온 백성을 포용하고 네. 전문가인 현인들을 의견을 제대로 듣고 네. 그리고 하늘의 뜻에 응하고 그래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정치 리더들이 그리고 대통령과 주요 국정의 책임자들이 해야 될 논리다. 네. 이거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고 우리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은 49번째 괴인 택화혁과 50번째 괴인 화풍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 36강으로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